38세, 대기업 전략기획팀 부장. 서울 강남에 위치한 글로벌 IT 기업에서 12년째 근무 중인 그녀는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커리어우먼이다. 프로젝트 리더로 수십억 규모의 예산을 다루며 팀원 20명을 이끄는 리더십과 분석력으로 승승장구 중이다. 반면 남편은 41세. 중소기업 영업팀 과장으로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이직을 고민 중이다. 결혼 7년 차지만 경제적 주도권은 늘 아내에게 있었다. 시부모는 각각 68세, 70세. 은퇴 후 지방에서 생활 중이며 아들의 결혼 이후 며느리의 수입에 기대는 일이 점점 늘어났다. 겉으로는 우리 며느리 자랑스럽다면서도 속으로는 돈 잘 버니까 시댁도 챙겨야지라는 태도를 숨기지 않는다. 그녀는 늘 참아.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 시댁까지 책임지라고요? 이건 착취예요. 돈 얘기만 나오면 시댁은 전쟁터가 된다. 오늘도 며느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다. 명절이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시댁 단톡방은 또다시 불이 붙었다. 이번엔 집장만 문제였다.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아들 집은 우리가 정해야 한다. 며느리는 그냥 따라오면 돼. 그 말에 며느리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시댁은 여전히 아들을 자기 집 재산처럼 다루고 있었다. 며느리는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아니, 집은 우리 부부가 같이 사는 건데 왜 당신들이 정해? 돈은 우리가 벌고 대출도 우리가 갚을 건데 왜 간섭이야? 남편은 늘 그렇듯 중립을 가장했다. 여보, 그냥 들어주자. 괜히 싸움 커지면 피곤하잖아. 그 말에 며느리는 더 화가 났다. 내가 중립이면 나는 누구 편이냐? 내가 빠지면 결국 나 혼자 싸워야 하잖아. 시댁은 집 위치, 평수, 인테리어까지 간섭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가까워야 한다라며 강요했고 시아버지는 대출은 위험하다. 차라리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라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속으로 또 욕을 했다. 아니, 내가 왜 시댁 근처에 붙어 살아야 해? 대출은 위험하다면서 왜 생활비는 안 보태주고 집은 간섭만 해? 갈등은 점점 커졌다. 시댁은 집 문제를 빌미로 며느리를 압박했고 며느리는 점점 숨이 막혔다. 남편은 여전히 회피하며 내가 중간에 끼기 싫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며느리는 결심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돈 얘기만 나오면 싸움이 터지지만 이번엔 내가 끝까지 맞서본다. 명절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엔 생활비 문제였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며느리, 요즘 너도 돈 잘 번다며? 생활비 좀 보태라. 우리 집도 힘들다. 그 말에 며느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결혼한 이후로 시댁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늘 며느리에게 손을 벌려왔다. 아니, 우리 부부가 벌어서 우리 살림하는 것도 빠듯한데 왜 시댁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해? 속으로 욕이 절로 나왔다. 돈 잘 번다며? 그럼 당신 아들한테 얘기해. 왜 며느리한테만 요구해? 내가 ATM이야? 남편은 또다시 중립을 가장했다. 여보, 그냥 조금만 도와드리자. 부모님이 힘들다잖아. 그 말에 며느리는 더 크게 분노했다. 내 부모님이 힘들면 내가 도와. 왜 내가 벌어온 돈을 시댁에 갖다 바쳐야 해? 시댁은 생활비 요구를 정당화했다. 며느리도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지.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우리 집 살림도 내 책임이야. 그 말은 며느리의 심장을 찔렀다. 내가 결혼한 건 남편이지 시댁 전체랑 결혼한 게 아니야. 왜 내가 시댁 살림까지 책임져야 해? 갈등은 점점 격해졌다. 시댁은 생활비를 요구하며 은근히 며느리를 압박했고 며느리는 속으로 욕을 퍼부으며 참았다.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우리 아이 키우기도 벅찬데 시댁 생활비까지. 이건 착취야. 남편은 여전히 회피했다. 내가 중간에 끼면 더 복잡해져. 그냥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은 며느리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 갔다. 내가 중간에 끼기 싫으면 결국 내가 혼자 싸워야 하잖아. 내가 빠지면 나는 누구 편이냐? 시댁은 생활비 문제를 빌미로 며느리를 계속 압박했다.
며느리는 점점 숨이 막혔고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엔 용돈 문제였다. 아들 용돈은 내가 관리해야 한다. 며느리가 돈을 쥐고 있으면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 그 말에 며느리의 속은 또다시 들끓었다. 아니,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아들 용돈을 엄마가 관리한다고. 내가 무슨 도둑이야? 내가 남편 돈 빼돌리기라도 했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은근히 비난했다. 며느리들이 돈을 쥐면 남편들 힘들어한다더라. 내가 돈을 꽉 쥐고 있으면 우리 아들이 숨막히지. 그 순간 며느리는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숨막히는 건 나야. 생활비, 집장만, 시댁 행사비까지 다 내 돈으로 충당하면서 남편 용돈까지 시어머니가 관리한다고. 이게 말이 돼? 남편은 또다시 회피했다. 여보, 그냥 엄마가 조금 관리하게 두자. 괜히 싸움 커지면 피곤해. 그 말에 며느리는 더 크게 분노했다. 내가 피곤한 게 아니라 내가 피곤해. 내가 중립이라며 빠지면 결국 내가 혼자 싸워야 하잖아. 시댁은 용돈 문제를 빌미로 며느리를 압박했다. 시어머니는 아들 용돈은 내가 챙겨야 한다라며 당당했고 시아버지는 옆에서 거들었다. 며느리가 돈을 쥐면 집안이 삐걱거린다. 우리 집은 원래 내가 관리했어야 했다. 그 말은 며느리의 심장을 다시 찔렀다. 아니, 내가 결혼한 건 남편이지 시댁 전체랑 결혼한 게 아니라고. 왜 내가 번 돈을 시댁이 관리해야 해? 갈등은 점점 격해졌다. 시댁은 용돈 문제를 빌미로 며느리를 계속 압박했고 며느리는 속으로 욕을 퍼부으며 참았다.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 남편 용돈까지 시어머니가 관리한다고. 이건 착취야. 남편은 여전히 회피했다. 내가 중간에 끼면 더 복잡해져. 그냥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은 며느리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 갔다. 내가 중간에 끼기 싫으면 결국 내가 혼자 싸워야 하잖아. 내가 빠지면 나는 누구 편이냐? 시댁은 용돈 문제를 빌미로 며느리를 계속 압박했다. 며느리는 점점 숨이 막혔고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명절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엔 행사비 문제였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번 제사 비용은 너희가 알아서 내라.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는 내 책임이지. 그 말에 며느리의 속은 또다시 들끓었다. 아니, 제사 비용은 시댁 전체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우리 부부 돈으로만 충당해야 해? 시댁은 당당했다.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는 우리 집 행사도 내 책임이다. 내가 우리 집 살림을 책임져야지. 그 순간 며느리는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내가 결혼한 건 남편이지 시댁 전체랑 결혼한 게 아니야. 왜 내가 시댁 행사비까지 책임져야 해? 내가 무슨 시댁 전담은행이야? 남편은 또다시 회피했다. 여보, 그냥 이번만 내자. 괜히 싸움 커지면 피곤하잖아. 그 말에 며느리는 더 크게 분노했다. 내가 피곤한 게 아니라 내가 피곤해. 내가 중립이라며 빠지면 결국 내가 혼자 싸워야 하잖아. 시댁은 행사비 문제를 빌미로 며느리를 압박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는 우리 집 행사도 내 책임이다라며 당당했고 시아버지는 옆에서 거들었다. 며느리가 돈을 쥐고 있으니 당연히 행사비도 내야지. 우리 집은 원래 그렇게 해왔다. 그 말은 며느리의 심장을 다시 찔렀다. 아니, 내가 결혼한 건 남편이지 시댁 전체랑 결혼한 게 아니라고. 왜 내가 번 돈을 시댁 행사비로 내야 해? 갈등은 점점 격해졌다. 시댁은 행사비 문제를 빌미로 며느리를 계속 압박했고 며느리는 속으로 욕을 퍼부으며 참았다.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 시댁 행사비까지. 이건 착취야. 남편은 여전히 회피했다. 내가 중간에 끼면 더 복잡해져. 그냥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은 며느리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 갔다. 내가 중간에 끼기 싫으면 결국 내가 혼자 싸워야 하잖아. 내가 빠지면 나는 누구 편이냐? 시댁은 행사비 문제를 빌미로 며느리를 계속 압박했다. 며느리는 점점 숨이 막혔고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시댁과의 갈등이 점점 커져가는 와중에도
남편은 늘 같은 태도를 보였다. 중립. 여보, 내가 중간에 끼면 더 복잡해져. 그냥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은 며느리의 심장을 찔렀다. 내가 중립이면 나는 누구 편이냐? 내가 빠지면 결국 내가 혼자 싸워야 하잖아. 시댁은 집 문제, 생활비, 용돈, 행사비까지 모든 걸 며느리에게 떠넘겼다. 그런데 남편은 늘 뒤로 빠져 있었다. 마치 자신은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닌 듯한 태도였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 태도가 더 큰 상처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압박했다.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는 우리 집 살림도 내 책임이다. 내가 우리 집을 지켜야지. 시아버지는 옆에서 거들었다. 아들이 중립이라면 며느리가 책임져야지. 그게 집안의 질서야. 그 말에 며느리는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질서? 이게 질서야? 내가 무슨 시댁 전담은행이야? 남편은 빠지고 시댁은 요구만 하고 나는 혼자 다 떠안아야 해. 남편은 늘 회피했다. 내가 중간에 끼면 싸움만 커져. 그냥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은 며느리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 갔다. 내가 중간에 끼기 싫으면 결국 내가 혼자 싸워야 하잖아. 내가 빠지면 나는 누구 편이냐? 갈등은 점점 격해졌다. 시댁은 남편의 중립을 빌미로 며느리를 계속 압박했고 며느리는 속으로 욕을 퍼부으며 참았다.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 시댁 문제까지. 이건 착취야. 남편은 여전히 회피했다. 내가 중간에 끼면 더 복잡해져. 그냥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은 며느리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 갔다. 내가 중립이라며 빠지면 결국 내가 혼자 싸워야 하잖아. 내가 빠지면 나는 누구 편이냐? 시댁은 남편의 중립을 빌미로 며느리를 계속 압박했다. 며느리는 점점 숨이 막혔고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며느리가 집 문제, 생활비, 용돈, 행사비까지 모두 떠안고 지쳐갈 즈음 시댁은 또다시 새로운 요구를 꺼내들었다. 이번엔 재산 집착이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했다. 며느리는 우리 집 재산을 지켜야 한다. 내가 들어왔으니 이제는 우리 집 돈도 내 책임이야. 그 말에 며느리의 속은 또다시 들끓었다. 아니, 내가 결혼한 건 남편이지 시댁 재산 관리인이 아니야. 내가 무슨 은행 직원이야? 왜 내가 시댁 재산까지 책임져야 해? 시아버지는 옆에서 거들었다. 며느리가 돈을 쥐고 있으니 우리 집 재산도 내가 관리해야지. 그게 집안의 질서야. 그 순간 며느리는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질서? 이게 질서야? 내가 무슨 시댁 전담은행이야? 남편은 빠지고 시댁은 요구만 하고 나는 혼자 다 떠안아야 해. 남편은 또다시 회피했다. 여보, 그냥 조금만 도와드리자. 부모님이 힘들다잖아. 그 말에 며느리는 더 크게 분노했다. 내 부모님이 힘들면 내가 도와. 왜 내가 번 돈을 시댁에 갖다 바쳐야 해? 시댁은 재산 문제를 빌미로 며느리를 압박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는 우리 집 재산도 내 책임이다라며 당당했고 시아버지는 옆에서 거들었다. 며느리가 돈을 쥐고 있으니 당연히 재산도 관리해야지. 우리 집은 원래 그렇게 해왔다. 그 말은 며느리의 심장을 다시 찔렀다. 아니, 내가 결혼한 건 남편이지 시댁 전체랑 결혼한 게 아니라고. 왜 내가 번 돈을 시댁 재산으로 관리해야 해? 갈등은 점점 격해졌다. 시댁은 재산 문제를 빌미로 며느리를 계속 압박했고 며느리는 속으로 욕을 퍼부으며 참았다.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 시댁 재산까지. 이건 착취야. 남편은 여전히 회피했다. 내가 중간에 끼면 더 복잡해져. 그냥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은 며느리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 갔다. 내가 중립이라며 빠지면 결국 내가 혼자 싸워야 하잖아. 내가 빠지면 나는 누구 편이냐? 시댁은 재산 문제를 빌미로 며느리를 계속 압박했다. 며느리는 점점 숨이 막혔고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며느리가 집 문제, 생활비, 용돈, 행사비, 재산 집착까지 모두 떠안고 지쳐갈 즈음 시댁은 결국 도를 넘는 말을 내뱉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했다.
돈 없으면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도 없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내 돈은 우리 집 돈이다. 그 말에 며느리의 속은 폭발했다. 뭐라고? 내가 돈 없으면 자격이 없어? 내가 사람이지 돈자루야? 내가 결혼한 건 남편이지 시댁은행이 아니라고. 시아버지는 옆에서 거들었다. 며느리가 돈을 쥐고 있으니 우리 집이 굴러가는 거다. 내가 돈을 못 벌면 우리 집은 무너진다. 그 순간 며느리는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아니, 내가 무슨 시댁 기둥이야? 내가 돈 못 벌면 집이 무너진다고. 그럼 당신 아들은 뭐하냐? 왜 멀쩡한 아들은 빠지고 며느리만 책임져야 해? 남편은 또다시 회피했다. 여보, 그냥 조금만 참자. 부모님이 화나면 더 힘들어. 그 말에 며느리는 더 크게 분노했다. 내 부모님이 화나면 힘든 건 내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지. 왜 내가 대신 욕바지가 돼야 해? 시댁은 막말을 퍼부으며 며느리를 압박했다. 시어머니는 돈 없으면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 없다라며 당당했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돈을 못 벌면 우리 집은 무너진다라며 거들었다. 그 말은 며느리의 심장을 다시 찔렀다. 아니, 내가 결혼한 건 남편이지 시댁 전체랑 결혼한 게 아니라고. 왜 내가 번 돈을 시댁에 바쳐야 해? 갈등은 폭발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내 돈은 내 돈이다.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 시댁까지 책임지라고. 이건 착취야. 더 이상 못 참아. 남편은 여전히 회피했다. 내가 중간에 끼면 더 복잡해져. 그냥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은 며느리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 갔다. 내가 중립이라며 빠지면 결국 내가 혼자 싸워야 하잖아. 내가 빠지면 나는 누구 편이냐? 시댁은 막말을 퍼부으며 며느리를 계속 압박했다. 며느리는 속으로 욕을 퍼부으며 참았다.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 시댁까지. 이건 착취야.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집 문제, 생활비, 용돈, 행사비, 재산 집착, 그리고 막말까지 모든 걸 떠안고 살아온 지난 시간은 지옥이었다. 시댁은 며느리를 은행처럼 취급했고 남편은 중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며느리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집은 우리 부부가 결정합니다. 대출도 우리가 갚을 거고 살림도 우리가 책임져요. 시댁이 간섭할 권리는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했다. 뭐라고? 며느리가 우리 집 결정에 반기를 들어? 며느리는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했다. 네, 반기듭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니까요. 집은 제가 살고 제가 갚고 제가 꾸며요. 당신들이 간섭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댁은 순간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생활비는? 우리 집 힘들다잖아. 며느리가 도와야지. 며느리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생활비는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합니다. 시댁 생활비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결혼한 건 남편이지 시댁 전체가 아니니까요. 시아버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말했다. 아들 용돈은 내가 관리해야 한다. 며느리가 돈을 쥐면 집안이 삐걱거린다. 며느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반박했다. 아들 용돈은 아들이 관리해야죠. 성인인데 왜 부모가 관리합니까? 제가 남편 돈을 빼돌린 적도 없는데 왜 저를 도둑 취급하세요? 시댁은 점점 당황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제사 비용, 행사비도 우리 부부가 결정합니다. 왜 우리 돈으로만 충당해야 합니까? 시댁 행사면 시댁이 책임져야죠. 제가 무슨 시댁 전담 은행입니까?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다. 며느리가 이렇게 대들면 우리 집이 무너진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집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만 봤기 때문이에요. 저는 더 이상 시댁의 ATM이 아닙니다.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시댁은 며느리의 반격에 말문이 막혔고 남편은 멍하니 그 자리를 지켜봤다. 구부 정면 충돌, 남편의 선택. 며느리의 단호한 반격은 시댁을 크게 흔들었다.
그동안 은행처럼 며느리를 부려먹던 시댁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저항을 맞닥뜨린 것이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진 채 소리쳤다. 며느리가 이렇게 대들면 우리 집이 무너진다.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맞받았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만 봤기 때문이에요. 시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우리 집을 지켜야지. 내 돈은 우리 집 돈이다. 며느리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제 돈은 제 돈입니다. 제가 번 돈으로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 시댁까지 책임지라고요? 이건 착취입니다.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순간 방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시댁은 며느리의 반격에 당황했고 이제 남편에게 시선이 쏠렸다. 아들아, 내가 결정해라. 내 아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우리 집 말이 맞다고 생각하냐? 남편은 그동안 늘 중립을 가장하며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며느리의 눈빛은 단호했고 시댁의 압박은 거세졌다.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남편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나는 그냥 싸움이 싫어서 중립을 지켜왔어. 하지만 이제 알겠다. 내 아내가 맞다. 우리가 번 돈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시댁이 간섭할 권리는 없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내가 우리 편을 안 들어?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제 아내 편이다. 아내와 내가 함께 사는 집, 함께 쓰는 돈, 함께 꾸려가는 삶이다. 시댁은 간섭하지 마라.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다. 시댁은 아들의 선언에 말문이 막혔고 며느리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며느리의 승리. 며느리의 단호한 반격과 남편의 선택은 시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그동안 은행처럼 며느리를 부려먹던 시댁은 처음으로 벽에 부딪힌 것이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은 채 말했다. 내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집은 끝이다. 며느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끝나도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의 ATM이 아닙니다. 제 돈은 제 삶을 위해 쓰겠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집니다. 시아버지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며느리가 우리 집을 버리겠다는 거냐?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제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시댁은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의 삶은 우리 부부가 결정합니다. 남편은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이제 아내 편이다. 아내와 내가 함께 사는 집, 함께 쓰는 돈, 함께 꾸려가는 삶이다. 부모님은 간섭하지 마세요.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다. 시댁은 아들의 선언에 말문이 막혔고 며느리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시댁은 더 이상 돈 문제로 간섭하지 못했다. 집착만, 생활비, 용돈, 행사비, 재산 문제까지 모두 며느리와 남편이 결정했다. 시댁은 불만을 품었지만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다. 며느리는 속으로 외쳤다. 드디어 끝났다. 돈 얘기만 나오면 싸움이던 시댁, 이제는 내 단호한 한마디로 끝났다.